든든한 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닥터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성형외과에서 모셨는데요. 자, 민경일 원장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경일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매끈한 다리는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로망인데요. 그렇죠. 오늘은 예쁜 다리를 만들기 위한 종아리 근육 퇴축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왜 여성분들 이렇게 힘을 주지 않고 서 있어도 네, 그 알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표현을 알이라고 하는데 정말 보기 싫어요. 이제 스커트 입고 미니 스커트 입으려고 해도 그게 돋보여서 정말 스트레스인데 이게 보통은 이제 다 근육인 건가요?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종아리 알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종아리의 그런 비복근 또는 장단지근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근육들인데요. 네. 이는 종아리 뒤쪽에 얕게 위치해 있어요. 이것들이 강한 힘을 내기 위해서 몸쪽 부착점은 두 갈래로 되어 있고 네. 발 뒤꿈치 쪽에 이렇게 붙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하는 역할도 궁금한데 네. 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이 종아리 근육이 왜 이렇게 과도하게 생기는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비복근의 기능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근육은 발목 관절에서는 발을 아래로 굽히고 이런 네. 식으로 굽히고요. 네네. 무릎 관절에서는 종아리를 굽히는 역할을 합니다. 아, 일반적인 보행을 하다 보면 당연히 발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체 운동을 진행할 시에는 당연히 더욱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느껴지시는 부분은 하이힐을 신고 보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되고 앞에서 언급한 자세들을 계속 반복함에 있어서 종아리 알이 발달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근데 혹시라도 이런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는 게 선천적인 이유는 없을까요? 물론 선천적인 이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육은 후천적인 운동으로도 발달을 하겠지만 선천적이거나 유전적인 이유로 그런 형태 그리고 습관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간과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전문적인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종아리 근육 발달 모양도 뭐 각각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각각의 특징들과 더불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사실은 종아리 근육의 발달 양상을 나누는 것이 큰 의미는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굳이 분류를 하자면 장단지근이 전체적으로 비대가 된 경우가 있고 장단지근의 내측이 비대가 된 경우가 있고요. 장단지근의 외측이 비대가 된 경우 그리고 가장 불편한 부분이 가자미근이 비대가 된 경우인데요. 가자미근이라 하면 장단지근 그 밑에 있는 받쳐주는 근육으로 그 아래쪽에 약간 굵어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하 지방이 두꺼워져 있는 종아리 비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거 빼겠다고 마사지 되게 열심히 하고 스트레칭 열심히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이것만으로는 빠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우선 스트레칭이나 생활 습관의 교정도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네. 해결책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아무리 생활 습관을 교정하더라도 본인의 생활로서 아니면 반복되는 운동으로서 발달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보조적인 치료를 받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 시간을 마련한 건데 혹시 종아리 라인을 좀 매끈하게 하려면 어떤 시술들을 많이들 하시나요? 우선 시술적인 부분으로는 예전에는 뭐 종아리 근육에 가는 수술적인 방법들도 많았고요.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뭐 침습적이고 흉터도 남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비침습적으로 그나마 침습을 최소화하면서 네.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네. 일단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간단한 방법으로는 종아리 보톡스를 이용해서 종아리 근육을 줄여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시술들은 근육이 어떤 상태들에서 적합합니까? 우선은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네네. 근육이 커져 있는 부분에 당연히 비대해진 부분에 시술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근육이 발달한 부분을 주요 타겟으로 해서 신경을 차단하는 시술이 필요한데 신경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종아리 퇴축술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근육의 발달 자체를 막아주는 부분이 보톡스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발달한 부위에 좀 더 디테일한 시술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보톡스 같은 경우 용량을 늘리는 방법이 도움이 되고요. 지방층이 많이 도드라졌을 경우, 다리가 지방에 의해 두꺼워질 경우에는 지방 흡입술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왜 그 종아리 근육이 너무 과도하게 발달을 하면 네. 종아리 근육 퇴축술이 가장 적합하다는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네, 제 네. 친구가 너무나 발달이 돼 있어서 저도 좀 네네. 알아본 적이 있어가지고 네네.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거였어요. 네. 그런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종아리 근육 퇴축술 같은 경우는 절개 없이 반영구적으로 종아리 근육을 축소를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시술인데요. 현재 종아리 상태에 따라서 정교한 디자인 후에 신경 차단을 진행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근육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적인 근육 제거는 아름다운 다리 라인을 만드는데 더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종아리 근육 퇴축술에 대한 건데 네. 이 시술 요즘에 많이들 받으십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시술이라고 보여지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네.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시고요. 우선 이 시술의 인기는 비절개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절개가 없기 때문에 흉터가 없죠. 그래서 수술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그래도 비수술적으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랑 체형에 관계없이 편안한 시술이 이루어지고 작용 기간이 좀 정해져 있는 보톡스 같은 경우는 작용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돌아온다라는 그렇죠.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잘하면 반영구적으로까지 잡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많은 장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제 친구도 병원 갈 생각을 하던 터라 네. 실제로 이런 종아리 근육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병원을 찾을 분들이 많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병원 찾으시는 분들은 어떤 상담을 가장 많이 받으시나요? 우선 종아리 시술은 환자의 체형, 그리고 나이, 피부, 지방, 근육의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정교하게 디자인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렇게 정교한 디자인 후에는 간단한 마취가 진행이 되는데요. 마취 진행 후에 미세침을 이용하기 때문에 절개가 필요하지가 않고요. 미세침을 이용해서 비복근 신경에 고주파 에너지를 통해서 열을 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신경이 차단이 되고 그로 인해서 시술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차단이 된다면 이게 통증은 없습니까? 시술 시에 어느 정도 통증이 수반되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인 그런 국소 마취나 아니면 간단한 수면 마취 등을 통해서 통증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간혹 가다가 뭐 통증을 참으시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참을만 하나 봐요, 통증이. 참는 분들은 또 참으세요. 그러면 총 소요 시간은 시술 받는데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1시간 이내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근육의 크기나 아니면은 디자인의 정교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디자인을 고려할 때 어떤 점들을 좀 중시하시나요?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의 종아리 상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어느 부분이 비대해져 있는가를 당연히 점검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피와 지방의 문제 때문에 그 다리가 두꺼워져 있는 경우에는 지방 흡입술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다 고려해서 지방층과 근육층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한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가만 보면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시술에 사용되는 장비가 발전했기 때문에 네네네. 또 이런 퇴축술도 쓸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어떤 장비들이 사용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세침으로 고주파 에너지를 신경의 분지로 전달하는 그런 전용 장비를 사용하는데요. 네. 사실 원리는 대부분 동일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 제조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마다 조금씩 다른 사용법이나 조금의 다른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시술 후에 주의할 점은 없습니까? 시술 후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시술 후에는 자가 운전은 피하셔야 되고요. 운전을 하기는 어렵겠죠. 종아리에 힘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아리는 발목을 이렇게 피면서 아래로 굽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브레이크나 페달을 밟는데 되게 좀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고 시술 후에 한 달 정도는 부담이 되는 운동은 좀 삼가하시는 게 낫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종아리 근육의 위축이 일어나면서 종아리 근육의 기능이 좀 상실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쓰던 것과 근육에 대한 습관이 달라져서 부상의 위험이 좀 커집니다. 그래서 2, 3개월 동안은 스트레칭을
2, 3개월 동안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은 아름다운 다리 라인에 도움이 좀 됩니다. 혹시 운전을 못 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평생도록 못 하는 아, 건가요? 아니죠. 적응이 될 때까지. 아, 적응이 될 때까지. 생활이 근육의 기능이 변화가 오면 그것에 맞춰서 몸이 적응을 하는데 약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바로 그런 역할을 주는 것은 좀 무리가 갈 수가 있겠죠. 한 2, 3개월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아닙니다. 운전 같은 경우는 네. 뭐 한 1, 2주만 지나도 가능합니다. 아,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긴 그럼요. 하군요. 알겠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 이게 네네. 보행에 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험한 수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음, 하시기도 하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할 점들은 없겠습니까? 우선 종아리 퇴축술은 장단지근에 위치한 그 운동신경의 분지들을 차단을 해서 해당 부위 근육의 위축을 유도하는 것인데요. 네. 적절하지 못한 위치를 시술할 경우에는 당연히 보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신경들을 좀 손상을 가할 수가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의료진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고 환자분들에게는 뭐 체형 수술 및 시술을 할 때 경험 많은 의료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문가를 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종아리 근육 퇴축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근데 사실 설명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어요. 좀 네. 이제 사진까지 비교해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전후가 이렇구나 훨씬 와 닿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제일 앞서 있는 사진이 근육과 지방의 혼합형이라고 네네. 저희가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이분은 지방층이 좀 발달을 하셔서 간단하게 지방흡입을 진행을 하고 종아리 퇴축술을 진행한 경우입니다. 네. 훨씬 보면은 다리의 굵기가 근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두꺼워진 부분이 많이 좀 양호해진 느낌을 그러네요. 보여주고요. 네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피하 지방의 경우에는 어떤 종아리 퇴축술로도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흡입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뒤이어서 있는 경우들이 당연히 가장 흔한 근육 발달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측이 더 발달해 있고 외측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 심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뒤 이어 나올 사진들에 비해서는 근육이 많이 발달하진 않았지만 네. 이분은 보톡스로 좋아진 경우입니다. 아. 종아리 근육이 과하게 발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톡스 시술로도 많이 좋아지게 할 수가 있고요. 이 정도면 보톡스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수년 전에 비해서 보톡스 단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꺼운 다리에 대해서도 큰 비용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근육 발달형 사진들을 두 가지를 연이어서 보여드리는데요. 네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내측이 심하게 발달이 돼 있고 그에 아유. 비해서 외측은 좀 발달이 좀 되어 있지 그러네요. 않은 상태입니다. 네. 당연히 이 경우에는 종아리 퇴축술을 진행할 시에 내측을 중점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이후 사진을 보셔도 외측에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두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이후에 생활 습관의 교정까지 중요하고요. 네네. 두 번째 사진에 보여드리는 그 종아리 위쪽 오금 부위에 있는 그런 작은 상처가 그 우리가 접근하는 침습적인 유일한 침습적인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흉터 없이 거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네요. 흉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물론 없을 이게 장점이라고 겁니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안에 있는 알을 그냥 쏙 뺀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매끄러워졌네요. 네, 맞아요. 전후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네. 이거 솔깃하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시술을 하고 나서 네. 혹시 그래요. 모든 질병에도 재발이 있듯이 네네. 또다시 돌아오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네. 혹시 평소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또 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평소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어떻게 되건 간에 근육이라는 것은 운동과 습관에 의해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운동이나 잘못된 걸음걸이 그리고 하의를 과도하게 자주 신는 생활 습관들은 종아리 근육을 발달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요. 그 원인의 최소화를 통해서 과도한 종아리 근육의 발달을 우린 예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너무 격하게 하면 이게 네. 종아리 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 격한 운동이 될수록 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근육이 발달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죠.
이게 종류에 따라서 다른지 아니면 운동을 너무 오랫동안 심하게 과도하게 하면 이게 문제인 건지가 궁금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종아리 근육의 기능에 해당하는 그런 운동이 좀 많이 반영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단기간에도 네. 단기간에도 종아리 근육을 많이 발달시킬 수가 있고요. 당연히 장기간 부하를 주는 운동은 근육을 발달시키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것들은 좀 본인의 체형과 습관과 그리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서 통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아리 근육 퇴출술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이 시술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당부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과거에 약물로 신경을 녹여서 부작용이 잦았던 신경용해술이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달리 종아리 신경 차단을 통한 종아리 근육 퇴축술은 시술 후의 통증과 붓기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불편함마저도 훨씬 적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있고요. 종아리의 퇴축술마저도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더욱 간단한 종아리 보톡스 시술로도 매끈한 다리 라인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아름다운 다리 라인에 한 걸음 다가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아리 근육 퇴축술에 대해서 살펴본 닥터플러스 지금까지 민경일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